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민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감민박 60분의 승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다양한 종목에 대한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 상담 가능합니다. 하단에 나가죠. 서울입니다. 02-3153-2611, 2612번 혹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그 노란톡이고요. 서울경제TV 정재훈 혹은 서울경제TV 또 오늘은 누가 나올까요? 김선윤 위원 나옵니다. 이 두 분이 오늘 함께 하시는 게 미리 스포가 이렇게 좀 되고 있고요. 정전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 뒤에 이름 함께 검색하신 뒤에 입장하시면 또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라이브 채널 함께 열립니다.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그리고 종목 상담 역시나 가능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두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의 정재훈 전문위원, 김선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이 두 분과 오늘 쭉 함께할 테니까요. 전화 상담, 종목 상담 많이들 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전화 상담 벌써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연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지금 TV 소리를 좀 꺼주시겠어요? TV를 켜놓으면 저희가 함께 소리가 울려서 네.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예. 혹시 TV 끄셨나요, 지금? 네. 예, 이제 잘 들립니다. 어떤 종목을 몇 %에 얼마에 사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나무가. 네. 예. 매수가는 저기, 얼마예요? 매수가가 예. 작년 12월 달에 작년 12월에 24,000원. 24,000원에 비중은 네. 어느 정도 되세요? 전체 비중이? 30%. 30% 적진 않은 것 같고요. 고개를 갸뚱하신 김선윤 위원께 바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한번 받아보세요. 네, 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매수하시고 나서 좀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좀 올라오는 듯한데 아직 오진 않고 있어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네. 그래서 지금 문의 좀 했습니다. 네네. 자, 우선 네. 나무가 보자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IT 뭐 부품주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그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나왔잖아요. 네네. 잘 나왔죠, 그렇죠? 예상치 네? 이상으로 잘 나왔는데 이에 따라서 좀 IT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의 좀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뭐 나무가 같은 경우도 관련 뭐 모듈 같은 거 잘 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네. 실적 포인트에서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네. 막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작년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언제 다시 매수하셨던 가격가 24,000원, 작년 12월에 하셨던 가격까지 올 건지가 문제인데 네. 조금 아쉬운 점은 너무 좀 고점에서의 매수 포지션이 좀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24,000~25,000원 부근에서는 쉽사리 접근은 조금 어려웠던 자리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올해 2월에 3월에 나왔던 이 코로나 문제가 없었다면 네. 잘 버티고 있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리고 코로나가 조금 이제 조금씩 뭐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환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 보니 소비 심리 자체가 아직 회복되기에는 빨라야 연말 아니면 내년이라고 얘기가 나오다 보니 네. 아직은 얘가 제 자리를 찾지 못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에서의 IT 대장주 삼성이 좋고, 그 다음에 관련주도 연달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도 실적 기대감이 우선 커진 상황이라 네. 주가가 이제 관련주들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섹터별로 해서 선별적으로 이제 기관들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한 종목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 지금 당장에서 너무 걱정보다는 네. 사실 비중을 더 올리시긴 힘들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좀 홀딩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 반등이 네. 나온다면은 2분기 실적 기대감, 3, 4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2만 3, 4천 원대까지는 올라갈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시기적으로 이 코스닥 종목들 실적 발표 시즌은 다음 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 두 달 이상은 더 걸릴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지금 시기는 안 오를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 좀 버텨주셔야 네. 되고 네. 반등이 나와준다면 매수가 부근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조금 강하게 홀딩하시고 급등 나오더라도 팔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기를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네. 해결이 좀 되셨나요? 마음의 해결이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청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나무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네.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셨고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SK 바이오팜이고요. 핫한 종목 매수하셨네요. 19만 6천 원에 네네. 100%요. 100%요? 예, 다 했습니다. 굉장히 또 그 저돌적인 공격형이신데 정재훈 의원님이 좀 SK바이오팜은 해주시면 지금 일단은 한 10% 가까이 수익 상태예요. 예. 어떻게 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9만 6천 원에 사셨어요. 네네. 100% 네, 한방. 네 맞습니다. 아, 시장가 매수로 그것도. 그죠? 네. 이 분석할 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분석할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계속 올라가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마음이라도 좀 이렇게 예.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하세요. 예. 자, 매수는 정말 잘하셨어요. 네네. 그것도 100% 한방에. 네. 저도 이렇게는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매수 타이밍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매도 타이밍을 조금 못 잡으신 게 좀 아쉬워요, 사실. 네. 근데 이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원체 강한 그런 사항들이고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좀 핫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 매도를 할 때 얼마 정도에 매도하실 생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하셨나요? 원래 한 25만 원쯤 되면 이제 매도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그때 일하고 있어가지고 놓쳤거든요. 그렇죠. 항상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찍고 빠져요, 그죠? 예. 그럼 매도하셔야죠. 지금이라도 지금 해야 21만 되는데. 8천 원대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오늘 저점 자리대를 보면 한 21만 원 자리대예요. 네네. 요거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니까 네.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네. 한 25만 원 정도면 차익을 해야지 했는데 일을 네. 하시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적어도 10% 이상은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죠? 네네. 좀 많이 올라간 자리대에서 매도한 부분들이 좀 매도를 못한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네. 지금 지금 정도에서 좀 챙겨 놓으세요. 얼마나 절반 정도만 좀 챙겨 놓고요. 네. 제 개인적으로 한 50% 이상 좀 챙겨놨으면 좋겠고 네네.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면 저는 한 23만 원에서 24만 원짜리 때까지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물량은 좀 더 들고 가보는 전략 그렇게 좀 세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신 것 같은데요. 최대의 수익을 내시길 저희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전화 연결 또 돼 있나요? 예,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또 궁금한데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종목을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요.
51,200원 30%요. 51,200원 30%. 일단은 그냥 가격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봐도 잘 사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더 네. 갈 것 같은 기대감이 분명히 삼성전자는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네네.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이었어요. 예상치 그럼. 뭐 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은 실적 발표한 이후에는 꼭 주가가 이렇게 또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문제인데 자, 매수하신 가격은 51,200원. 자, 네, 그 시청자님 이 종목 짧게 보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길게 가져갈까 하는데 어떻게 근데 그렇죠. 어제 오른 거를 그냥 다 오늘 반납해버리네 그냥. 아,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시장 자체가 3거래일 연속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 뭐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조금은 쉬었다 갈 수도 있는 포지션은 나와요. 그리고 특히나 삼성전자 실적이라는 것이 항상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발표 이후에는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리는 어쩔 수 없이 좀 빠질 수밖에 없던 그런 자리였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어쩔 수 없는 그런 구간대였고 다만 기대가 되는 건 2분기 실적이 아니라 하반기 실적 자체는 2분기보다 더 안정적으로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또 네. 하나 7월 20 며칠인가요? SK 하이닉스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역시나 이쪽 분야 IT 관련 쪽으로 반도체 관련 쪽으로 해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여지없이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하반기 실적을 보고서 추가적으로 외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흐름을 보이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뭐 단기로 이렇게 오늘 한 2% 빠진다고 해서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빠지고 또 만약에 내일 또 밀리게 된다면 이런 종목은 비중을 확대해서 가져가실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아, 예.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냥 당연한 일이다 받아들이시고요. 빠지면 오히려 더 담아야지라는 조금 이런 마음가짐을 가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날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막 일주일 뒤, 2주일 뒤, 한 달 뒤 그리고 다음 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날을 기약하시면서 그냥 느긋하게 계시면 되는 종목이니까 마음 편히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버님 네, 어떻게 감사합니다. 마음에 좀 위안이 좀 되셨습니까?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돈 또 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다음은 종목 상담이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지니텍스 들어와 있고요. 2,670원의 비중은 20%, 지금 3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해주시죠. 예, 지니틱스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우선 2,67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수익 중이시기는 한데 스펙으로 좀 상장한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우선 좀 보게 되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검증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좀 놓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수급적으로 뭐 봐도 아직까지 뭐 공격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좀 박스권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0%세요. 그냥 좀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이 가장 매물대가 많은 게 한 3,200원에서 3,300원짜리대예요. 3,200원에서 3,300원짜리대가 제일 많은 매물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짜리대에서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시고요. 나머지 물량은 한 3,800원 언저리대까지 좀 더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 보이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4,931억 원, 전년 대비해서 24%가 지금 하락했다라고 올라왔습니다. 나오면서 지금 보니까 65,500원 정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 조금 많이 빠지네요. 3% 넘게. 매출액은 12조 8,340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17.9% 내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LG는 한 20% 내외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일단 뭐 저점은 오늘 65,000원 찍고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갈게요. 원익 IPS 와 있습니다. 36,000원의 비중은 25%.
사실은 정재훈 의원이 원희가입해서 워낙 좋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순서가 이쪽으로 왔는데. 아, 저도 좋아합니다. 예, 그래요? 아, 괜찮습니다. 하세요. 아니,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원희가입 36,000원에 25%. 네, 약간 좀 고점 포인트로 좀 보이긴 해요. 최근 들어 주가 상황에 맞춰보자면 좀 고점이긴 해요. 그래서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반도체 여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가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안 좋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약간 조금 내려앉더라도 문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반기 실적, 3분기, 4분기 실적 살아나는 포인트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현 상황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게 사실 2018년도 초 고점 그리고 2019년, 2020년 초 이 고점 라인 맞춰서 약간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하기 직전의 흐름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실적이 기대치에 부합한다? 그러면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클 거고 만약에 기대치도 잘 나온다 싶으면은 하반기 실적이 엄청 기대가 크게 되거든요. 그럼 주가 자체가 멈추는 게 아니라 레벨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4만 원 돌파 가능성을 목전에 두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현 종목에 대해서는 걱정보다는 그냥 천천히 보유하시면서 실적 기대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망감을 주진 않을 테니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매력적이고 단기적으로라도 좀 차트의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외인이 좀 많은 수량 매수해 주는 게 좀 보이네요. 기관들 매도 나오지만 수량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매수로 돌아올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걱정 마시고 홀딩 전략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가입해서 홀딩 전략 남겨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그리고 전화 상담 지금 받고 있어요.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또 연결이 될 테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일양약품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일양약품 69,000원에 비중은 10%. 러시아 쪽과의 코로나19 관련한 신약 관련한 얘기가 있죠? 네. 네. 고점권역인 듯 보여져요. 69,000원에 10%를 좀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제약주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쉬어가고 있죠.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지온 가치도 마찬가지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들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상승을 했다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행히 뭐 21선짜리대를 깼다가 다시 들어 올린 그런 모습들인데 그럼 단기적으로는 박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보통 밀려 내려오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인데 사실 이 자리 때 깨고 내려간 이후에 절반 정도의 되돌림은 이미 좀 나왔어요.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때도 반등이 나와줬었고요. 근데 밀리지 않고 흐름들이 나온다라면 단기적으로 접근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3,000원짜리 때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69,000원에 샀으니까 63,000원이면 약 한 10%인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64,000원으로 좀 1,000원 올릴게요. 6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보유를 해보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크게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73,000원대 절반 정도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한 8만 원 정도 그 정도까지 좀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양약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님 안녕하세요. 비중은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ISC부터 먼저 좀 간 뒤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4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네. 자, 오늘 현재 가격이 18,400원이시고 조마조마하시겠어요. 계좌가 이제 마이너스 아마 뭐 세금 떼면 마이너스 된 상황이실 것 같은데 조금 매수하신 가격 구간이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뭐 신고가 패턴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자리라
그걸 좋아하신다면 나쁘진 않으세요. 굉장히 좋은 자리고 실적도 원체 조금 살아있는 종목이라서 꾸준하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이긴 한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우선 이 회사 1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59억이 나왔는데요. 작년 영업이 20억이었습니다. 원체 이제 재작년 2017년, 18년 좋긴 했지만 2019년도 원체 안 좋았다가 올해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은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급 포인트에서도 약간 좀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 포지션 자체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좀 기관들이 빨갛게 좀 물이 익어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외인이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 좀 나와요. 개인은 좀 알록달록 하고 있긴 한데 오늘도 기관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 종목을 기관들이 놓지 않는다. 다만 매수했던 가격은 조금 아쉽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쉽게 꺾이거나 하진 않고 약간의 횡보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종목은 원체 좋아요. 그래서 부탁드릴 건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빠르게 좀 2만 원대 부근까지 간다면 정리하시고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다시 잡아가시면서 종목을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네. 반도체 업황 지금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소비 시장에서 좋은 쪽에 속하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조정 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조금이라도 반등 나온다면은 일단 수익 실현 한번 하시고 다시 잡고 가신다면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ISC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전화 연결 이번에도 돼 있다고 하는데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알테오 쪽? 젠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예, 알테오젠이요. 예,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30만 원. 30만 원이요.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60%야. 많이 하셨네요. 정 의원님. 원래 예. 그때 막 한참 올랐을 때 그때 최고에서 사갖고 두 번 예. 나눠 산 게 30만 원 났잖아. 그럼 이제 정재현 전문위원 좀 이제 연결을 해드릴게요. 받아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하십니다. 30만 원에 매수하셨고요. 예, 60%를 예, 단기적으로 보셨고요. 예. 그럼 3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네요. 예, 그날 내가 그거 사고 그 다음날 원래 팔라고 했었는데 그 다음 일이 있어갖고 뭐 하루 못 봤더니만은 하루 만에 그래 팍 내려가고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수출이 뭐 있다 해갖고 네. 기술 수출하고 있다 그런 호재가 좀 있는 것 해갖고 그냥 나눴지만은 계속 내려가 버렸더라고. 아버님 그 단기적으로 좀 보셨죠? 예, 비싸게 매수하셨어요. 그것도 싸봤고요. 비싸게 매수하셨다고요? 비싸게. 예, 그리고 오늘 올라갈 때 무상증자 따라갔어요. 공시 나왔어요. 예, 무상증자 공시 나왔어요 오늘. 예, 그것도 알고 계시죠? 예, 오늘 봤어요. 제약바이오 쪽에 최근 들어서 급등 나가지고 무상증자를 한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예, 주가 흐름들은 오히려 빠졌어요, 아버님. 예. 그 당일날 좀 올랐다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든 뭐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미 주가에 반영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를 실을 만한 그런 지금 자리대에서 실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오잖아요, 아버님. 예, 예. 그럼 과감하게 줄이세요. 그래. 한 40% 이상 줄이세요. 예, 예. 40% 이상 줄이시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시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거 21선 깨지면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1선 깨져도 리스크 관리 좀 하시고요. 아버님이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아버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엄청 많네요. 한번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HLB 좀 오래 들고 있었거든요. HLB요. 네, 몇 퍼센트에 얼마예요? 한 20% 가지고 있고요. 예. 109,514원이요. 예, 한 번에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김 의원님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래 들고 계셨다는데 언제쯤 사셨을까요?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 때요. 작년 하반기 때. 네,
그럼 굉장히 좀 팔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는데. 지금 이게 이거보다 더 고점에서 샀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12만 원대에 샀다가 네네. 조금씩 이렇게 물타기를 했다가 이번에 한번 유상증자 받을 때 네네. 그때 한번 유상증자 받고 나서 좀 올랐을 때 네네. 절반 털어내고 남은 게 아직 이 정도여가지고. 아하. 꽤나 비중이 크셨는데 네, 일단은 그때는 잘 수익 보고 나오셨고 네,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네, 자, 근데 이 회사가 HLB가 다 좋은데 네. 사실 SK 바이오팜에 완전 밀리고 셀트리온에 밀리고 약간 좀 바이오 대형주에서는 조금은 좀 인기가 좀 많이 없는 종목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 그 미국 바이오 회사 중에 이뮤노믹 테라퓨틱스라고 아마 검색해 보셔서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이뮤노믹이라고 아마 있을 텐데 뇌종양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임상 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네. 이게 아마 이슈거리가 돼서 네. 조금 시장에서 크게 붐이 이뤄진다면 그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온다면 주가가 갑자기 튈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사실 없어요. 그럼 그 이슈가 또 시간이 걸리나요? 거의 마지막 단계로는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임상 이상이 지금 아마 한 90% 이상 가까이 끝났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빠르면 연말 안으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겠죠. 연말이요? 네, 그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거를 지금 파시는 단계는 아니고 네.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을 긁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네. 그리고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외인들이나 사실 요즘에는 그냥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알록달록하지만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만이 좀 매수가 돌아오는데 최근에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 IT와 바이오가 같이 네. 조금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반등 흐름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다만 시기적으로는 당장은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략을 세우실 때 네. 우선은 그 이뮤노믹 관련한 임상 이상이 끝나고 결과 발표가 되는 시점이 머지않아 올 테니 그때까지는 가능한 한 홀딩하신 전략을 취하시고 네. 더 밀리진 않을 거예요. 밀리더라도 한 85,000원 그 정도 한계치기 때문에 네. 네. 겁먹지 마시고 좀 보유하시다가 네. 이슈가 터지면 바로 상한가 직행이잖아요. 바이오 종목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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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맞춰서 전량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또 네. 같은 말씀이지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신테카 바이오 지금 또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14,140원입니다. 10%. 정 의원님. 예. 예. 신테카 바이오가 작년에 상장을 했던 그런 기업이에요. 14,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단기적으로 좀 보셨는지 길게 보셨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일단 대응에 대한 폭은 좀 놓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대한 비전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12,000원짜리 때는 그래도 깨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일단 12,000원짜리 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반등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반등은 좀 나오겠네요. 한 14,500원, 뭐 14,500원에서 15,000원 그 정도 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거래량이 이 과거에서처럼 이 거래량이 터져줘야 돼요. 증가가 돼주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현금을 좀 만들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 이게 1년이 좀 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반등이 좀 나오게 되면 절반 정도는 좀 챙겼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수급적으로 봐도 뭐 기관 쪽에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외국인 쪽에 뭐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 개인 쪽에 있어서의 종목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매수가 정도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하셨다가 다시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신테카바이오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문자 메시지가 또 와 있습니다. SK 지주사고요. 26만 5천 원에 비중 15%. 아무래도 SK 바이오팜의 이슈가 같이 묻어나면서 좀 저점에서 사신 것 같긴 한데. SK 바이오팜 최대 주주죠. 그렇죠. 75% 다 가지고 있죠. 네, 다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 SK 바이오팜 상장하면서 관련주들 떨어질 거라는 예측은 거의 시장의 모든 분들이 했었습니다. 재료가 유출됐으니까요. 소멸이 됐으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얘기를 했었고 여지없이 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은 SK 또 뿐만 아니라 SK 관련 디스커버리 등등 해가지고 다 소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금들이 떨어졌으니 다시 좀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직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SK 지주사 이 기관들의 흐름, 또 외인들의 최근에 급격한 이 매수 흐름을 보면은 반등이 또 나올 것 같긴 해요. 아마 이런 흐름을 보신 것 같아요. 외인도 매수가 좀 강하고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도 좀 있고 해서 개인들이 쭉 매수 들어오다가 지금은 좀 다시 팔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사실 조금은 위험한 자리인 게 한두 번에 더,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그냥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라서 약간의 좀 반등 포인트는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부분을 너무 조금 간과하시고 무턱된 좀 매수가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약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하지만 비중에 대한 걱정은 좀 그래도 제가 덜하게 되는 게 15%시기 때문에 괜찮고요. 반등은 조만간 그러니까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끌어주냐? 오늘 시장에서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좀 많이 잡아주는 모습 보이는데 이게 내일 시장과 이어지고 모레 시장과 이어지면서 더 이상 빠지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 말인즉슨 더 이상 음봉이 나오면 안 돼요. 양봉 쪽으로 돌아서야 되고 내일 시장이 어찌 됐던 간에 그래도 하락이더라도 양봉, 상승이면 더 좋은 양봉이 나와주면서 가격적으로 27만 원대 부근은 올라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해요? 네, 25만 원대를 깨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저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보유하시다가 한 26만 원 깨지는 모습이 보인다면은 그때는 우선 빠르게 한번 정리하시고요. 다시 26만 원, 25만 원대 초반이나 아래에서 재매수 전략 취하셔가지고 한 27, 8만 원, 한 30만 원 가까이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우선 지켜보시고요. 수급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도 수급 보시면서 대응하자. 다만 내일 빠지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문자 하나만 짧게 더 갈게요. 케어랩스가 지금 와 있고요. 21,000원에 비중 10% 어떻게 할까요? 케어랩스 21,000원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것 같아요. 케어랩스도 회사를 좀 갔다 왔던 기업인데요.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녹십자 쪽에. 근데 이렇게 무산됐죠. 무산되면서 좀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왔었고 위에서 가지고 있던 애들 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우상증자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어요. 회사에 있어서 성장은 충분히 좀 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원격 진료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만약에 21,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한 23,000원짜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해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가 2,170선을 깨고 좀 내려오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 1%가 넘게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2,160선대에서 움직이고요. 흐름을 잠깐 볼게요, 하루간에. 네, 보시는 것처럼 2,200선 위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쭉 밀려 내려옵니다. 일단은 전일 미국 시장도 워낙에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 영향받고 삼성전자 호실적에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동반 상승했는데 차익 실험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네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등 없이 그대로 밀려 내려오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수급을 좀 볼 텐데 개인만 삽니다. 7,889억 원. 오늘도 개인은 시장이 하락하자마자 강하게 지금 매수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삼성전자가 낙폭이 좀 커졌네요. 53,700원대까지 밀리고 SK하이닉스 덩달아 밀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빠집니다. 셀트리온만 지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네, LG화학, 카카오, 삼성, SDI 올라가고 현대차가 오늘 장중에 갈팡질팡하다가 밀려 내려옵니다. 운송 장비들 전체적으로 오늘 밀리는 모습들, 뭐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고요. 포착이 되고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오늘 윗골이 좀 크게 다네요. 테슬라가 13% 간밤에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흐름 초반에 좋았는데 잘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실적 뭐 잘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신고가 또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759.16, 0.1% 빠집니다. 코스닥은 그나마 좀 버텨주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한번 쭉 빠져 내려옵니다. 오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잘 달리는 모습 보이다가 툭 부러지고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볼까요? 기관 외국인 팔고 개인만 삽니다. 양시장 모두 개인만 사는 지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빠집니다. HLB가 또 9만 원이 살짝 이탈이 됐고요. 셀트리온 제약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 10만 원 초반대로 밀려 내려왔고요. 아까 뭐 상담도 해드렸지만 무상증자 이슈 있는 알테오젠 오늘 30만 원 돌파를 하기도 했지만 윗골이 길게 달았고요. 시젠도 윗골이 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KMW 올라가면 오늘 5G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매수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가져갔는데 상승폭 역시나 좀 둔화됐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장 초반에 잘 달리다가 지금 밀려 내려온 모습. 스튜디오 드래곤, CJENM, 엔터 지금 주들도 전체적으로 잘 달리다가 차익 실현 매물 전체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시장 탓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시장이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려 내려간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분께 이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시장이 빠졌어요. 예. 빠졌는데 이게 미국 시장 흔들릴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번 주에 좀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 내일 모레죠. 영향이 아무래도 좀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양시장 매도가 좀 나왔는데 여기서 뭐 크게 밀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지가 밀려봤자 뭐 많이 밀려야 여기서 이제 한 1% 정도? 뭐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뭐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오늘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하락이잖아요, 김 의원님. 이건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최근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네, 정말 많이 올랐어요. 뭐 코스피 같은 경우 기관들 계속 담아주다가 그냥 오랜만에 오늘 좀 매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좀 결과인 것도 같고 현재 글로벌 선물 시장 자체도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 빠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조금은 흐름 자체가 오늘은 국내 장중에는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일이었기 때문에 항상 실적 발표 날 주가 빠지는 거 매년 매분기 반복됐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내일장, 이번 주 시장이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구나에 대한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조금은 빠진 종목들을 담기 좋은 시장이 아닌가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내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오늘 뭐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0.1%가량 빠지고 끝이 났는데 오히려 코스닥 쪽 기대감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살아났다, 죽지 않았다 기대감 가지고서 IT 관련주들 역시나 잘 이끌어가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섹터 역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흔들리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코스닥이 더 갈 수 있는 지금 전 고점 바로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67포인트 넘어가면 고점 포인트 넘어가게 되거든요. 조만간 이 흐름 보이면서 새로운 또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하루였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종목을 가기 전에 지수 정리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가 넘게 빠지네요. 1.09% 내린 2164.17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이 0.1% 내리면서 759.16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1,200원대 아래에서 역시나 마감이 됩니다. 10전 내리면서 거의 변화 없네요. 1,195원 7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또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종목을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비중까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웅제약이요. 대웅제약이요. 네, 10% 14만 8천 원. 14만 8천 원에 10%. 자, 이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사가 좀 많이 ITC 관련해서 지금 메디톡스와의 분쟁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을 김선윤 의원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웅제약이 그냥 오늘 갑자기 그냥 메디톡스랑 소송권, 네. 소송 싸움에서 져버리면서 아주 그냥 큰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네, 갑자기 빠지는 게 사실 이게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들고 있던 사람들만 잔치였던 것 같고 대웅제약도 가만히 있다 그냥 확 얻어 터진 격이에요. 어제 시장에서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빠져버리니까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사실 메디톡스도 매출에 대해서 국내 보톡스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고 대웅제약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은 건 마찬가지라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잡히긴 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수급에 대한 포인트가 이렇게 기관들이 그냥 버리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관들이 끝나고 보니까 16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 외인들이 한 2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어요. 너무 좋지는 않아요. 근데 거래량은 굉장히 최근에 보통 이제 대웅제약 거래량 자체가 뭐 적으면 10만 주 정도, 많으면 뭐 2, 30만 주 정도 나오는 종목인데 150만 주 나왔다. 개인들이 쓸어 담았다. 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관들은 다시 이 종목을 어떻게 합니까? 손절 처리한 거고 다시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시점 자체가 머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포트에서 바스켓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 들어갈 수 있다 보거든요. 다만 불안한 점은 이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얼마 만에 갈 수 있느냐예요. 사실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조금은 고점 포인트에서 매수하신 거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점이 좀 불안하긴 한데 반등이 나온다면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빠르게 반등 나오면서 제가 볼 때는 한 13만 원 중반대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매수하신 14만 8천 원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좀 당분간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한 14만 원 부근까지 간다면 한 번 더 뭐 저희 서울경제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전화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과감하게 좀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이시거나 나오셔서 다른 종목군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걱정은 이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실적 리스크를 가지고 기사화가 된다면 주가가 또 한 번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주식하다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반등 나올 때는 조금은 손절 처리하시고 다음 종목군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14만 원까지는 가는 거예요? 한 13만 원 이상에서 14만 원까지의 단기 반등 포인트는 있어요. 네, 그 자리에서는 다른 매도. 종목으로 조금 이동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실 줄이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다음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온스 62,0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휴온스도 뭐 비슷한 섹터 아니에요? 네, 예. 휴원스도 비슷하죠. 예. 필러 쪽 만들고요. 히알루론산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 자체가. 근데 예.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62,000원, 종가도 62,000원인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고점권역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69,300원 자리대가 상승을 좀 해주고 목표치에 도달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외국인 쪽은 좀 매수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기관 쪽은 좀 차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5일선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조금 더 반등이 나오게 한 64,000원 정도 짧게 좀 잡아드릴게요. 64,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챙기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이 들어와 있습니다. SCM 생명과학 35,000원에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예. 이게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차트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냥 계속 빠지는 종목이고요. 반등 없네요, 진짜. 아예 없습니다. 이게 좀 사람을 좀 어찌 보면 낚는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반등할 것 같은데 여지없이 종가 막 떨어져 버리고. 근데 일봉은 커요, 생각보다. 예. 네. 그래서 좀 이게 걱정인 게, 그러니까 하루 반등폭이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7월 1일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 그다음에 플러스 2, 10%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꽤나 7%가량 왔다 갔다 했고. 그러니까 근데 분봉상으로 보면은 사실 올라가는 것보다 떨어지는 게 더 많아요. 오전장, 오후장 대비했을 때.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 관심을 좀 저버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수급적으로도 볼게요. 수급적으로 상장하자마자 계속적으로 기관들은 매도로 일관합니다. 그러니까 상장했을 때 기관들이 공모로 투자했던 뭐 그런 수량이나 그 전에 투자했던 그런 이제 물량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보유수가 풀리면서 물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물량들이 아직은 계속 또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봐도 사실 상장하자마자 SK바이오팜처럼 급등을 하든가 뭔가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은 아예 그냥.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뭐냐면 일단 지켜보자. 네. 회사 관계자들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 우선 놔둬보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시장의 흐름에 맡겨보자. 놔두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개인들이 피 터지게 이 종목을 들어간다? 많이 떨어지니까 싸 보인다? 바이오주 이것만 안 갔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 열어보셨습니까? 기술 특례 상장 다 좋은데 실적 포인트에서 보면은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네. 00, 20 이렇습니다. 네. 뭐 매출에도 좀 나와주던가. 네.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 회사가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매수가 35,000원, 비중 15%세요. 한 매수하신 지 한 2주 가까이 되셨어요. 근데 이게 또 떨어질 가능성은 더 열려 있습니다. 언제까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반등은 분명히 또 나올 거예요. 그 반등 맞춰가지고 빠르게 그냥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의 업종 선택은 좋았지만 종목의 선택은 조금은 좋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공부라 생각하시고 반등 시 정리하셔서 다음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CM 생명과학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화 상담이 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얼마에 매수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산솔루스 1호고요. 네, 15,000원에 비중 30% 가지고 있습니다. 15,000원에 비중 30%. 우선주를 70% 가지고 있습니다. 70%요? 예. 많이 사셨. 정현님이 입이 지금 깜짝 놀라셨다는 표현이 좀 나왔는데 받아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길게 보셨어요, 혹시? 조금 길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네. 좀 더 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아직은 수익권이니까. 불안하진 않고요? 네네. 그러면 올해 본다고 하셨는데 두산솔루스 이게 매각이 되죠? 네네.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런가요? 네. 비중이 또 70%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조금 수익이 좀 많이 났었던 상황에서 좀 챙겨 놓으시면 좋았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요,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산솔루스 본주를 봐도 꺾이고 있죠? 네네. 우선주도 꺾일 것 같죠? 그렇게 안 보이세요? 그걸 잘 몰라서 전화드린 건데. 저는 챙겼으면 좋겠어요. 챙겼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챙겼으면 좋겠고 네.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본주를 사세요. 그럴까요? 네, 그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이게 거래량이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챙겼으면 좋겠어요. 70% 너무 많아요, 비중이.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상담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버렸고요. 다음 주에도 두 분과 함께 또 재밌는 상담 시간, 알찬 상담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